네, 안녕하세요. 알밤너블입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 투자 전에 먼저 할 일,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자, 시작 전에 여러분 반드시 가상자산은 정말 리스크가 높은 투자 상품인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 배분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저도 부동산과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 암호화폐 쪽을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 먼저 블록체인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블록체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컨소시엄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룰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내용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의 구성이 일정 시간 동안의 데이터들, 거래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블록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조건 다음 체인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설정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 데이터,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전 데이터들이 51% 이상의 서버에나 아니면 데이터들에서 이전 블록들이 판단하는 이건 진짜 데이터가 맞네. 51%가 다 이 데이터가 예스라고 말을 하고 있네. 라고 해서 다음 블록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데이터를 블록화시켜서 고리 형태, 그러니까 그 체인이죠. 체인으로 만들어서 다음 체인들을 생성하게 만들어진 기술.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럼 왜 블록체인 기술이냐?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고 상용화될지 또는 되지 않을지를 먼저 투자 전에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또는 기록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영상에서도 나오는 일인데 부동산 매각을 생각해 보겠어요. 돈이 교환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개별적으로 금전 거래를 기록할 수 있어요. A와 B 각각. 그런데 어느 출처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해서 판매자는 돈을 받았는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구매자는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를 하고 감독하고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네, 그것을 이제 중앙기관이라고 볼게요. 이 중앙기관에 존재하는 이 계약서들, 이게 예를 들어 부동산이 불에 탔다. 네, 물론 A, B가 각각 갖고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이 계약서를 컴퓨터에서 이제 전자 계약서로 이제 옮겨 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손상이 되면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해서 블록체인은 이 거래를 기록하는 탈중앙화 변조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한 가지 문제점을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단점이 예로 들었지만 이제 해킹과 위변조가 좀 정말 난무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성과 확장성을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지금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확장을 통해 더불어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자산에 대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블록체인 기초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돼요. 왜? 우리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개발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 구동 메커니즘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가상자산이니까요. 그렇다면 가상자산은 뭐냐?
자,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좋은 기술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 뭐 일단 이러면 뭐 쓰기 어려워서나 아니면 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면 가치가 있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제가 퍼블릭 블록체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3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데이터를 보관해 주기 위한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생태계라고 불러요. 그 3자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3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참여자들이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할 명분을 줘야 돼요. 그죠?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러분의 컴퓨터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남이 데이터를 보관해 주거나 서버 대신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거 그냥 빌려주십니까? 뭐 그렇죠. 그냥 외장하드에서 그냥 잠깐 담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좀 더 크게 큰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려고 하시면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컴퓨터도 여러분 돈으로 내돈내산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컴퓨터의 어떤 소스를 여러분들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 자, 그러면 제공만 하면 나는 전기비 쓰고 컴퓨터 내가 샀는데 내가 얻는 게 있어야지 그게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블록체인에 대한 보상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구성인이 돼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게 바로 암호화폐, 가상자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플랫폼,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직접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 플랫폼을 사용할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수요가 많아져야 또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그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암호화폐가 가치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을 모으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다고 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돈 버는 건 정말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일 수가 없어요. 물론 예를 들어 뭐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초기에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죠. 물론 지금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직 넘지 못한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현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 아직 계속 발전해 나가는 흑백 TV 단계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들은 코인에 대한 정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한 정보들이 믿을 수 있는 진짜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요. 저희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고 하면 블록체인은 뭐다? 데이터가 이루어진 블록들이 체인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암호화폐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에 있어서 코인이 상승을 어떤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